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오늘은 취업에 유리한 캐나다 4년제 대학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두 명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 종로유학원의 오동영 팀장님과 글로벌 교육그룹 나비타스의 황혜림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먼저 이렇게 오동영 팀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유학원의 오동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황혜림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명문대학교인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와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투바에서 유학생 특별 전형 프로그램인 나비타스의 한국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황혜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웹세미나 시작될 텐데요. 진행하는 동안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Q&A나 채팅에 남겨주세요. 저희 웹세미나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내용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내용 Q&A를 주셔야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Q&A가 많아야 조금 더 알찬 웹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오동영 팀장님께서 캐나다 유학비 이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드리긴 했는데요. 종로유학원 오동영 팀장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웹세미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일단 세미나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Q&A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기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페이지는 일단 캐나다에 대한 소개가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캐나다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뭐 하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메이플이나 단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업무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이민자들의 나라나 또 혹은 살기 좋은 나라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뭐 복지나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PT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일부의 주제를 삼은 거는 캐나다 이민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PT를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캐나다 이민제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트림을 이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주들이 모여서 10개의 주들이 모여서 연방이라는 캐나다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조금씩 이제 뭐 세율이라든지 교육제도 등이 좀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에서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방 이민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을 좀 보면 연방 이민 제도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캐나다에서 중점을 삼는 것들이 5번에 있는 경험 이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민으로 이제 많은 나이도 있고 기술도 있는 사람들을 영주권을 부여하면서 이민자들을 뽑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많은 직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좀 일도 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민제도를 많이 수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경험 이민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유학 후 이민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 후 이민을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잠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이긴 한데 이거는 꼭 캐나다 정부에만 도움이 되는 이민 제도는 아니고 사실상 이민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영어 연수를 하고 대학을 나옴으로써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직업 교육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고 또 영어적인 부분, 언어적으로 이제 적응력도 굉장히 이제 좀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들도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캐나다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직업 선택폭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 경험 이민 자체가 꼭 유학을 필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취업비자 워크퍼밋이나 고용허가를 받기에는 한국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캐나다 고용주가 그걸 알고 워크퍼밋을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졸업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졸업 후 워크퍼밋이 3년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큽니다. 이거는 고용주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워크퍼밋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2번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위에 말씀드린 거랑 많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정부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뽑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임이 계속해서 이제 쿼터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에 있는 분들도 캐나다로 이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업 기간 동안에 본인 스스로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배우자도 배우자 워크 퍼밋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무료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유학 후 이민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밑에 해놓은 것처럼 이민법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 연방이민법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보다는 변동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변경되는 이민법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정말 교육부터 시작해서 올바르게 정착하는 걸 목표로 하시되 영주권은 당연히 따라오는 형태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유학을 하실 때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전공들과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취득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다음 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E라고 불리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주요 글자만 제가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연령대가 낮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능력도. 영어 능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뭐 중국인들이 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도움되는 일을 별로 안 해요. 그게 이제 실패한 이민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언어 능력과 연령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맨 밑에 있는 것처럼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꼭 정권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이민법 자체가 유학생들한테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캐나다 이제 경험 이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조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 이민 자체는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56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30시간씩 52주에서 1560시간 이상만 채우면 되고요. 대신에 아무 직종에서 일을 하면 안 되고 NOC라고 불리는 이제 캐나다에서 직업에 대한 그룹을 이제 나누어 놨거든요. 그래서 OAB군인데요. 요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뭐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OC 코드 5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력직이나 관리직 쪽은 어떤 전문 분야에서도 좀 높은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장려하는 직업군인데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민성 사이트에서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건데 보면 레스토랑 매니저도 5군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토랑 매니저가 아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분들은 밑에 CD군에 있는 비숙련직이 되겠지만 그 직종에서도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간다면 5군에 속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요. A군이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하고 제일 잘 맞는 건데요. 보면 여기 써있죠. 디그리 레벨이라고 해서 유니버시티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전공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우리나라 하면 전문직이죠.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라든지 건축사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 전공자도 있을 거고요. 회계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거든요. 스킬 레벨 A군이 있고요. B군 같은 경우도 유학 후 이민하실 때 나이가 좀 많거나 오랜 기간 학업을 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B군 타이틀로 해서 경험 이민을 많이 신청하는데 보통 여기 보면은 컬리지에서 학위를 따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 전공들인데요. 보면 요리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뭐 전기기술자 같은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컬리지 레벨에서 많이 듣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CD군도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가끔씩 CD군으로도 영주권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지 CD군 같이 이제 비숙련 직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민을 목표로 해서 가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OAB군을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OAB군에서 1년 정도만 일을 하시면 누구나 경험 이민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언어 점수도 있고 나이 점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건 자체는 이게 그 1년 이상만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2부에는 이제 나비타스 그룹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이 A군하고 B군의 차이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잡 타이틀에서도 꼭 A군을 요구하는 직종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보면 B군으로는 우리가 뭐 직업 선택의 한계가 굉장히 뭐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군 쪽으로는 그 장기적으로 생각하셨을 때는, 그리고 또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받고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는 A군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캐나다 유학 후 이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9월하고 1월 입학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학교들은 9월 입학 전공이 좀 많고요. 1월 입학이 또 안 받아주는 전공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오프캠퍼스 워크 퍼밋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학생 비자로 학업을 하시는 동안에는 온캠퍼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밖에 일을 할 수 없고 밖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를 선정하시면서 전공을 선정할 때도 꼭 아까 말씀드렸던 NOC 코드를 보시고 5군, A군, B군에 해당하는 전공으로 선택을 대학 진학 전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이게 가장 큰 건데 PGWP라고 많이 이제 불리는 그 졸업 후 취업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 이게 3년이 나옵니다. 보통 2년제 과정 이상을 하시면 3년이 나오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오픈되어 있는 취업 비자로 뭐 고용주의 조건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는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경험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1년의 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1560시간이요. 이거는 꼭 풀타임으로 1년에 맞춰서 그 1560시간을 할 필요가 없고, 15시간씩 뭐 파트타임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1년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긴 시간이고 안정적인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주권 신청할 때도 1, 2년 정도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 이거는 이제 좀 다 아시겠지만 그 경력 1년 채우는 것들이 꼭 PGWP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학업 중에 가끔씩 코업이라든지 인턴십 같은 경우로 해서 취업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력에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코업이라든지 학교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은 그 영주권 신청용 그 기간이 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서 PWP를 받으신 분들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공들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받으실 수 있는지를 나비타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유학 비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익스프레스 엔트리 E는 엄밀히 따지면 유학 비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캐나다 정부는 점점 더 숙련된, 그리고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춘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없더라도,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특정 직종에 맞기만 하면 이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 웹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민업체들의 사이트를 조금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학력 없이 영어 실력 IELTS 4점으로 이민이 가능합니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가시게 되면 캐나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일정 이하의 학력, 일정 이하의 IELTS 점수를 받고 있지 않고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도 점수가 맞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추고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게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영주권을 얻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의 중에 조금 더 나은 방법, 그리고 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황혜림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취업에 유리한 캐나다 4년제 대학교 진학 2부를 시작할 건데,
2부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서머리를 드리자면 우선 캐나다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오동윤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네이버 이런 거에 이제 좀 검색을 하시거나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하시면 컬리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세요. 근데 2년제 컬리지가 나쁘진 않지만 2년제 컬리지와 4년제 대학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나에게 더 합당한 옵션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비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4년제 대학교가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민까지 연결했을 때 4년제 대학교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오늘 추천해드릴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와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 이 두 학교가 캐나다 명문 대학교들 중에서도 학업 퀄리티도 높고 취업 가능성도 높고 입학 전형도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어서 한국 학생이나 유학생들이 입학하시기도 좀 수월한 학교라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캐나다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캐나다 하면 우리가 다 들어본 아는 나라죠. 아는 나라고 북아메리카 대륙 미국의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캐나다 네, 이 나라고 그리고 뭐 큰 도시로는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이런 지역들이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서양 국가라고 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 나라들이 다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많아요. 특히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웃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두 나라의 비슷한 점과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주의의 산실 그런 나라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부유한 나라를 표방하는 게 미국의 약간 그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복지와 국가가 관여하는 공공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총기 소지 같은 경우도 캐나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불법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2020년에 예정했던 도쿄올림픽 2021년으로 미뤄졌죠. 미뤄지기 전에 도쿄올림픽을 제일 먼저 보이콧한 나라가 캐나다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아무도 보낼 수 없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런 나라가 캐나다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과 공립교육이 같이 발전한 나라라고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육은 국가에서 관여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모토가 있어서 공립교육기관이 메인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캐나다가 이런 나라인 건 알겠고 그렇다면 어떤 산업이 있는지 캐나다는 뭘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지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 굉장히 큰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00짜리 지폐는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약간 뭐랄까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식으로 나왔던 지폐인데요. 이건 뭐냐면 인슐린 개발 100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인슐린 개발한 걸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나온 약간 기념 지폐? 주화 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슐린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채취에 성공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모르셨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물건을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캐나다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도 사실 캐나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약을 뭐 미국, 영국, 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계신데 캐나다 분들은 나름대로 이거 우리가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산업으로는 캐나다는 굉장한 관광 대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유럽 스타일인 지역을 사실 퀘벡, 몬트리올 이쪽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미국 분들도 휴가 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놀러 가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도깨비 그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한국, 중국, 요 아시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그런 천혜의 관광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뭐 로키 산맥이라든가 그리고 북극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오로라 관광이라든가 뭐 북극곰 보기 관광이라든가 이런 관광 상품들도 가능한 나라고요. 그리고 농업과 식품업, 보통 우리가 푸드 사이언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쪽으로도 캐나다가 사실 굉장한 대국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건 카놀라 오일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카놀라 오일 많이 쓰시죠? 카놀라 오일, 요 카놀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캐나다 오일의 약자입니다. CAN, 캐나다. 네, 플레임 오일시드, 로우 애시드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캐나다에서 만든 오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가정에서 쓰고 계시는 이런 카놀라 오일을 캐나다에서 만들었고요. 피넛 버터 같은 경우는 요 현재 우리가 많이 먹는 가공된 형태를 캐나다에 있는 식품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단어를 까먹었는데 특허 출연을 해서 지금 우리가 피넛버터를 사 먹을 때마다 사실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농업이나 식품과 관련된 회사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사실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체 직업 8개 중에 1개가 농업과 식품업에 관련된 직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업도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네, 그런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캐나다는 또 IT와 기술 쪽으로 굉장히 강국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요 사진이 아마 20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블랙베리라고 하는 네,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신데 블랙베리라고 하는 스마트폰 전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투지폰과 스마트폰 중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기기고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고 한때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약간 그 뭐랄까요 시그니처 아이템 같이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됐던 그런 모델이고요. 아직도 블랙베리 회사가 캐나다에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기고요. 산업은 이 정도가 있고 한 가지 모르셨던 사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캐나다에서 뭐 공부 많이 하신 옛날에 계셨던 박사님이신데 자 성함은 네이스미스라고 제임스 네이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이분이 농구를 만드셨어요. 캐나다 분이시고요. 농구는 미국의 스포츠죠. 그렇지만 사실 캐나다 분이 만드셨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걸 미국에서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많이 번창했는데 사실은 캐나다 분이 만든 스포츠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많이 아는 헐리우드 연예인 중에서 뭐 라이언 고슬링이라든가 라라랜드 나오셨던 뭐 드레이크라든가 그 힙합에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죠. 저스틴 비버라든가 캐나다 분들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스틴 비버 이런 분들이 다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차이점 그리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고요. 자,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는 어떤 나라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캐나다에는 4년제 대학교, 유니버시티라고 하죠. 4년제 대학교가 100개가 안 됩니다. 9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 4년제 대학교들이 모두 퍼블릭,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교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캐나다의 대학교가 100개가 조금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많은 걸까 적은 걸까? 감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교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교가 300개가 조금 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죠. 그 와중에 대학교가 300개 정도 있는데 캐나다는 인구가 3,7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4년제 대학교의 수가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4년제 대학교 나오신 분들에 대한 굳이 말하자면 가치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는 입시는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내신하고 수능이에요. 다만 국가에 비해서 수능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SAT라고 불리우는 수능이 있죠. 그래서 캐나다는 수능이 없기 때문에 내신만으로 대학교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대학교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교 100개가 안 되는 캐나다 대학교들 중에서 7개 대학교가 세계 200위권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호주,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주로 유학을 가는 나라들하고 비용 비교를 해보면 학비와 생활비를 다 따져봤을 때 캐나다가 굉장히 경제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비용 비교를 해보시다가 캐나다가 이렇게 갈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캐나다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앞에서 저희 오동영 팀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그레이지 워크 퍼밋
졸업을 하고 3년까지 일을 할 수 있죠. 대학을 마치고 나는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나라에서 내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장차 이민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졸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포스트 그레이드 워크 퍼밋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몇 년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민 같은 경우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오늘까지 일했다가 내일 당장 바뀌는 게 이민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가 근 10여 년간 모든 영어권 나라들을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학생들의 이민을 받아왔던 나라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캐나다를 선택하시는 게 유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컬리지하고 유니버시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컬리지가 나쁘다, 유니버시티가 더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정보 혹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니 인터넷에서 보기 힘든 조금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학교를 졸업했을 때 딸 수 있는 학위는 2년제 컬리지 혹은 3년제로도 운영이 되는데 컬리지 같은 경우는 AA 디그리,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전문 학사라고 하죠. AA 디그리를 따실 수 있고요. 일부 컬리지들 같은 경우는 4년제 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배첼러 디그리를 따실 수 있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은 아니고요.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4년 졸업하면 학사고 거기에 석사를 가실 수도 있고 박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학업 기간 같은 경우는 컬리지는 2년제, 전공에 따라서 3년씩 공부하시기도 하고요. 유니버시티는 기본적으로 4년입니다. 다만 중간에 코업을 하신다든가 유급 인턴십 학교에서 전공과 유관한 큰 회사로 보내드리는 그런 걸 하시게 되면 기간이 약간 길어지긴 합니다만 보통 4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입학 조건 같은 경우는 컬리지는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오시면 9등급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친구도 굉장히 많으시고 괜찮습니다. 컬리지 가실 수 있고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셨어요.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컬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4년제 대학교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꼭 봅니다. 얼만큼 보나요? 학교마다 달라요. 1등급이어야만 대학교를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신을 꼭 확인을 하고 9등급인데요. 죄송하지만 4년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학생분들이나 부모님들 만나면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캐나다 대학을 꼭 가고 싶은데요. 뭐 공부하고 싶으세요? 저는 중장비요. 네, 좋은 전공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중장비 학과 이런 거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컬리지는 이런 보케이셔널을 하니까 약간 직업과 연관된 그런 전공들이 많이 있고요.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학과 이런 건 없고요. 자동차 공학 혹은 기계공학 이런 전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도 중장비가 취업이 잘 된다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장비는 우리나라도 취업이 되게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뭐 포크레인 이런 거 두산중공업 이런 데서 다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네, 잘 모르셨죠?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용돈도 드린다고 합니다. 좀 너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나다라서 이게 더 잘 돼. 캐나다라서 이게 훨씬 더 주목받고 있어. 이런 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하고 그 나라에 어느 정도로 일을 하고 어느 정도로 살고 싶은지에 따라서 학교와 전공과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년제가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공식적인 사이트,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사이트를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자, 요 페이지는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뱅크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인력관리공단, 뭐, 혹은 뭐, 알바몬 아니죠. 사람인 뭐 이런 느낌의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서 지역은 BC,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선택했고요. IT 쪽으로 매니저, 앞에서 저희 오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니저, 관리자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팀장, 과장 이쯤 되는. 자, IT 부서에서 과장급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내가 일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치를 해보시면 뭐 이런저런 일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를 보시면 요건 중에 뭐 몇 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은 배첼러 디그리 이상 받으셨어야 합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캐나다는 너무 차별이 없는 나라고 너무 착한 나라라서 2년제를 나오든 4년제를 나오든 차별이 없어.
맞는 말입니다. 디그리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2년제를 나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지 4년제를 나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대우는 달라집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2년이나 4년이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대한다? 그게 오히려 더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조금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업하고 빨리 이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컬리지가 맞으실 수도 있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캐나다의 흔히 말하는 그 메인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나중에 팀장까지도 하고 싶고 이런 목표가 있으시다면 4년제 입시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 캐나다 통계청 사이트입니다. 각 주별로 최종 학력별 평균 임금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고요. 가장 최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께 가장 최신 자료이긴 합니다만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서 파란색 세모가 배첼러 디그리 4년제 나오신 분들의 평균 임금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동그라미가 컬리지 나오신 분들의 평균 임금입니다. 차별이 없다며. 이건 차별이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임금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선택하시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시는 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대학교로 두 대학교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밴쿠버, 버나비, 서리 이렇게 3군데에 있는데 버나비가 메인이고요. 왼쪽 상단에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이 버나비 메인 캠퍼스 전체 그 뭐랄까요 조망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캠퍼스 와서 보시면 여기가 풍수가 너무 좋다고 배산 임수 지역이라 그래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에 우측 상단 보시면 저희 이제 캠퍼스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현대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 보고 계신 사진들이 다 캠퍼스 사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캠퍼스가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그러면서 약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캐나다를 대표하는 명문대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는. 그래서 맥클린즈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해마다 캐나다 대학교들의 그런 뭐 퀄러티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하시는 기관인데 여기서 해마다 발표하신 그 랭킹들 중에 종합대학교 랭킹,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 종합대학교인 컴프리헨시브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이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학교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가 1위를 6번 연속으로 차지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번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사실 굉장히 손꼽히는 학교고요. 세계대학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기관 중에 하나로 QS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2018년 결과 발표했을 때 상위 1%에 드는 대학교 중에 하나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 캐나다 대학교들 중에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유학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 유명한 대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이민을 하신 가정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변 분들이 너 공부 되게 잘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한 35,000명 정도 되고요. 인터내셔널 학생이 한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인터내셔널 학생 수, 그러니까 유학생 수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랬을 때 좋은 부분은 유학생이라고 해서 아시안 학생이라고 해서 주눅 들고 다니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유명하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공으로는 비즈니스, 경영학이죠. 그리고 크리미널러지, 범죄 수사학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그런 전공이 있고 IT라든가 뭐 MBA라든가 다양한 전공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런 전공들이 조금 인기가 있고요. 이 학교가 우리에게 여전히 익숙하진 않지만 최근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굉장히 유명한 졸업생이 한 분 생기셨습니다. 한국인 중에. 자, 기생충 다 보셨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보신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영화 기생충 거기서 최우식 씨가 사실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졸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의 가장 유명한 졸업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등극하셨고요. 좀 익숙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가 이런 여러 가지 뭐 학업적인 퀄러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가 정말 좋은 학교다라고 손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코업입니다. 코업 같은 경우는 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졸업 전에 일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유급 인턴십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1975년부터 코업을 제공했어요. 전체 45년 동안 코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학생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본인의 부모님보다 저희 코업을 시작한 그 기간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네, 요즘 학생들 다 나이 어리시니까 아무튼 오래됐고요. 그래서 북미, 미국, 캐나다 다 합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코업 프로그램에 참가시킨 그런 대학교입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가. 그리고 모든 사이먼 프레이저 학생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세요. 유학생인데 가능하세요. 한국 학생 상관없어요. 다 가능하시고 해마다 9,5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코업을 다 하신다는 거죠. 참가를 하고 계시고요. 특히 엔지니어링, 공대 다니시는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3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한 번 코업을 할 때 12주 한 3, 4개월 정도를 하시는데 유급이잖아요. 급여를 5,000불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12주치, 석 달치를. 굉장히 적은 급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 스펙, 그리고 뭐랄까요, 릴레이션십, 뭐 약간 인맥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는 거고요. 졸업생들 중에 코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80% 이상이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졸업하고 내가 공부했던 분야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그래서 코업을 뭐 많은 캐나다 학교들이 요즘 뭐 미국 학교들도 많이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이먼 프레이저만큼의 그런 노하우와 역사와 뭐 성공적인 그런 졸업 후 취업률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학교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유명한 대학교, 우리에게도 유명한 그런 학교들을 합격이 되셨어도 코업 때문에 다 버리고 사이먼 프레이저를 가겠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회사 로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코업으로 학생을 보내왔던 회사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회사들의 로고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많이 익숙한 회사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뭐 여기는 없지 뭐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크고 작은 회사들도 많이 가시고요. EA 같은 경우는 지금 FIFA 온라인 만드는 게임 회사죠. 네, 이런 회사들에도 많이 가고 계시고 학생들 중에 가끔 나는 캐나다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뭔가 경력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싶은데 중국 요즘 뜨는데 중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코업을 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고 실제로 가는 학생들이 있고 일본이 좀 앞으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SFU 같은 경우는 캐나다 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코업이 가능하시고 관련 팀이 굉장한 그런 뭐 인맥과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고 학생들 관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코업까지 마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 봐요? 네, 지금 코업에 맞춰서 질문이 들어오셔서 네.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기 중에 코업을 할 경우 유급으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유급으로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급으로 진행되고요. 급여는 3개월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네, 교통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네.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코업을 할 때 하프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1년을 일하면 6개월의 경력이 인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사이먼 프레이저에서 하는 코업 같은 경우는 하프타임보다는 한 학기 전체 풀타임으로 코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간으로 계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네. 됐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대학교로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사이먼 프레이저는 그래도 위치한 지역이 밴쿠버다 보니까 약간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사실 크게 뭐랄까요? 어색함이 없는데 마니토바, 위니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일단 지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왼쪽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표시가 되어 있죠. 마니토바 주가 북미 대륙의 약간 중앙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위니펙 같은 경우는 마니토바 주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펙은 마니토바 주의 주도고요. 캐나다에서 7번째로 일곱 번째 사이즈의 큰 도시고요. 그리고 마니토바주와 위니펙이 가지고 있는 유학적인 면에서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비용입니다. 굉장히 코스트 컴페티티브한 시티다라고 손꼽히는 지역인데요.
평균 생활비를 연간으로 봤을 때 한 캐나다 달러로 12,000불 정도를 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온타리오나 토론토 지역에 비해서는 한 거의 3분의 2 수준이고요. 학비 생활비를 다 합쳤을 때 전체 유학 비용을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서울로 대학을 와서 뭐 자취하시고 뭐 하시고 했을 때의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그 코스트적인 면에 있어서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위니펙, 뭐 마니토바, 약간 시골인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위니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교통, 금융, 제조, 농업, 물류 이런 산업들의 요충지입니다. 우리 주요 관광지기도 하고요. 앞에서 보셨던 북극곰 투어 이런 게 다 마니토바 주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위니펙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큰 항공 우주 산업 도시예요. 그래서 보잉 같은 항공 우주 산업 대표 기업들이 위니펙과 마니토바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GE 에비에이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연구소도 위니펙 지역에 있고요. IT 같은 경우는 혹시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어세신 크리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네, 유비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게임인데요. 그 회사의 스튜디오가 또 이 위니펙 지역에 있고요. 금융 쪽으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가 Great West Lif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땡 생명 같은 그런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뭐랄까요? 그 회사의 본사가 위니펙에 있고 현재 CEO께서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 대학교 출신이십니다. 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으로 또 위니펙을 많이 꼽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과 농업 경영, 식품 이쪽으로도 마니토바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카놀라유 같은 경우도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식품이에요.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는 1,800여 개의 농업 관련 회사가 위니펙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앞에서 캐나다의 농업과 관련된 직업이 8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위니펙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산업인지 아실 수가 있고요. 농업이나 농업 경영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이 굉장히 잘 된 전공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취업이 너무너무 잘 된 전공이라서 이쪽으로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하기 6개월 전부터 한 손에 하나씩 잡을 쥐고 있대요. 최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 학생을 데려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6개월 동안 고민을 합니다. 어느 회사를 갈까? 그리고 선택해서 가시면 되는 그런 전공으로 농업을 저희가 많이 꼽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회사로는 리차드슨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캐나다 농업 업계에서는 가장 큰 회사고요. 그 회사가 위니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뭐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업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실업률을 봤을 때 캐나다의 전체 실업률은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7% 초반대입니다. 뭐 7.2%, 7.3% 이 정도. 자, 마니토바주 같은 경우는 전체 실업률이 한 5.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보다 마니토바주의 실업률이 항상 2% 정도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토론토나 밴쿠버 같이 대도시로 가야 직업도 많고 나중에 취업하기도 좋고 이민하기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니토바와 위니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산업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대도시만큼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더 높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나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민 많이 고려하시는데 마니토바 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전체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이민보다 마니토바 주가 가지고 있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쉽고 결과도 더 빨리 나오고요.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마니토바주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위니펙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약간 뭐랄까 중요한 사실들을 쭉 말씀드렸고요. 가장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넣어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돌이 캐릭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돌이 캐릭터. 푸, 그렇지. 네. 자, 그렇습니다. 네. 푸, 우리 많이 알죠. 푸, 윗도리만 입고 다니는 푸 같은 경우는, 이 푸 곰돌이 같은 경우는 풀네임이, 영어로 풀네임이 위니 더 푸예요. 자, 위니펙 사는 곰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위니펙에 살고 계신 분이 이제 동화 작가 일을 하시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위니펙, 마니토바 그러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팩트인 것 같아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니펙과 마니토바 주에 있는 대학교인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서부 캐나다 최초의 대학교고요. 1876년에 개교를 했어요. 144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오래됐구나. 그렇지만 감이 없어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야죠. 감이 없을 때는. 이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 흥성대원군께서 쇄국 정책을 한 해 만에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캐나다에서는 이미 마니토바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오픈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마니토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연구 중심 대학교의 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U15이라고 부르는 그 학교들이 있는데 15개의 대학교들이 회원교로 있고요. 이 학교 중에서는 유명한 학교로 뭐 토론토 대학교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UBC라든가 워털루, 맥길 등 굉장히 캐나다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교들이 많은데 이 U15 같은 경우는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학교들이다 보니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 지원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학업과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학교들인데 그 중에 하나로 마니토바 대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전공은 굉장히 뭐 경영학이라든가 IT라든가 뭐 지역이 아무래도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전공들이 많은데 특히 경영학 중에서는 보험 계리학 이런 전공들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험 계리학이 뭔지 아시나요? 보험 상품을 만드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수학도 잘 하셔야 되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고객들도 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험 계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보험 계리사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초봉이 7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고요. 물론 공부 잘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전공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농업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졸업하신 분들의 90% 이상이 다 취업에 성공하는 그런 전공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29,400명으로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 비해서는 약간 작은 편이고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한 2,400명 정도, 그래도 한 10에서 15% 많을 때는 한 20%까지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유명하진 않다 보니까 사이먼 프레이저보다 유학생들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은 학교고요. 이 학교도 코업이 굉장히 활발한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 주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에서 서울대가 제일 그건 대한민국이죠. 부산에서 부산대가 제일 좋은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유니버시티 오브 마니토바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보니까 마니토바에 있는 그런 회사들의 뭐 CEO라든가 관리자라든가 HR팀의 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마니토바 대학교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인맥 캐나다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점이 있는 대학교고요.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 코업을 하신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99% 이상 다 취업에 성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취업률을 볼 수 있고요. 컴퓨터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업을 하실 때 보통 그 임금이 한 시간당 19.5불 정도 되신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6,000원, 7,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럼 높은 건가? 높은 겁니다. 왜냐? 마니토바주에서 최저 시급은 시간당 11불이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그 돈을 받으시는 거죠. 코업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컴퓨터학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니토바 대학교를 많이 고려하시고요. 학생이 하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코업을 마니토바 대학교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높은 임금을 받으신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전반과 4년제 대학교의 특징과 뭐 저희 그 추천 대학교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좋은 대학교들을 나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다면 혹은 이미 하셨다면 졸업 후 바로 4년제 대학교 가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실 수 있으니까요. 가실 수 있고 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는 수능이 없어서 내신만 보죠. 그 중에서도 3학년 내신만 봅니다. 캐나다로 치면 12학년 내신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쳤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3학년 때 완전 뚝 떨어졌어. 캐나다 대학교 입시에서는 약간 많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캐나다는 그렇고요. 입학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럼 사이먼 프레이저는 제가 내신이 3등급인데 갈 수 있나요? 모릅니다.
지원을 해보셔야 알아요. 왜냐하면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알 수 없고요. 합격이 된다고 해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현지 학생들하고 1학년 때부터 경쟁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강의라고 말하는 렉처 수업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이 한 강실에서 수업을 듣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괜찮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하고 마니토바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U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게 보통 저희가 뭐 FIC, Fraser International College, ICM, 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 이런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학한 다음에 이 대학교에 일단 입학은 대학교로 하세요. 근데 다만 1학년 1년 과정 동안은 유학생들끼리만 저희가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하고 나서 바로 캐나다 백인 애들하고 경쟁하실 필요 없이 유학생들끼리만 약간 마음 편하게 공부하도록 해드려요. 그렇지만 와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 그 대학교 교수님이고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나 커리큘럼이나 1년 동안 듣는 학점의 수나 이런 것들은 그 대학교 1학년을 캐나다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랑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비용도 똑같고요. 다만 유학생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유연하게 받고 훌륭한 학생들이 그런 숫자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학생들끼리 공부를 하고 캐나다의 그런 대학 시스템이라든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지고 영어로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 2학년 때부터는 캐나다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만 따로 공부한다. 그리고 2학년부터 캐나다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내신을 보고 학생들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특별 전형을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일단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봐드릴 수 있고요. 혹은 바로 지원을 하셔서 합격증, 합격 오퍼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입학 조건을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신의 그 어려움을 너무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대폭 조정을 해서 3학년 때 내신이 대략적으로 한 4등급, 아무리 낮아도 한 6등급, 그래서 4에서 6등급 정도까지만 되신다면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내신이 이 정도 된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어 조건 역시 바로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낮췄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캐나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뭐 기숙사나 아니면 캐나다 친구들하고 뭔가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특별전형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팀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에. 그래서 내가 무엇에 대한 거든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이 학생들을 위한 저희 그 어드바이저나 서포터들에게 오시면 네, 다양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에서도 질문을 뭐 코업 관련돼서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네. 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 지금 이제 Q&A가 지금 아까 하나 해결해 드린 거를 제외하고 5개가 있는데 지금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 Q&A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Q&A 답변이 끝나고 나면 웹세미나가 끝납니다. 그래서 Q&A를 지금 주셔야 하고요. Q&A 시작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저희 종로유학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유학원은 드림 위드 어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종로유학원은 한 5가지 정도를 자랑할 수가 있는데요. 공인된 신뢰성, 그리고 풍부한 유학 정보, 해외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한다면 이 4번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숙련된 상담원들이 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유학원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유학원은 어떤 학교만 한 코스만 강요합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 학생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배경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분들에게 가장 맞는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4개의 직영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학생분께서 가장 가까운 종로용을 찾아주시면 똑같은 혜택, 똑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도시에 특히 오늘은 캐나다는 밴쿠버, 토론토, 빅토리아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들 현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대합할 때 말하실 때만 켜주세요. 네. 첫 번째는 2년제 대학교 졸업 후 정착이 어려우면 편입으로 4년제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네, 마이크. 네. 네, 2년제로 가셨다가 4년제로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졸업하고 정착하는 거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편입을 하시는 건 그 전에 다녔던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고 그 4년제 대학교에서 이 학생을 편입생으로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만큼의 학생들을 받잖아요. 캐나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입하시는 거 가능하냐 물으시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편입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유니버시티를 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것 역시 가능하고 네, 가장 뭐 추천되는 방법이 되겠죠. 오동 팀장님 혹시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2년제랑 4년제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일단 이게 전공이 편입이 가능한 전공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2년제 이후에 이제 그 영주권 취득하고 4년제를 갔을 때는 학비 자체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영주권자 학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전공하고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계획이 이제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디테일해요. 매니토바가 영주권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주권을 따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되나요? 그리고 전공을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빨리 취업해서 영주권을 따고 싶습니다. 어떤 전공이 좋을까요? 또 어떤 전공을 많이 선택하나요? 저희 오동현 팀장님께서 답해 주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마니토바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주정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연방에서 하는 공업 이민 프로그램을 하시면 어느 주 거주 의무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정부 이민을 한다면 네, 주정부 될 수 있으면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긴 하죠, 당연히.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많은 전공들이 있어서 이건 아무래도 황혜림 티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마니토바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나시면 네, 이제 영주권 취득하셨으니까 지역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은 앞에서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나 식품학 쪽에 관련된 전공들이 마니토바 안에서는 사실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쪽으로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전공 자체도 잘 되는 전공이지만 그리고 그 외에는 IT 쪽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분야가 넓다 보니까 또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합니다. 이공계가 조금 더 쉬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문과 계열 중에서는 아무래도 경영학 쪽 그쪽이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또 더블 메이저라고 보통 부르는 복수 전공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더 이렇게 뭐랄까요? 걸리는 분야들이 많으니까 문과 계열 중에서는 경영학을 아무래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경영학을 추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혹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을 조금 더 추천하는 게 한국에서 농업이라고 하면 되게 막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런 느낌이지만 캐나다의 농업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끝이 안 보이는 평야에서 어떤 기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농작물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이 조금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농업은 생명공학이랑 약간 기계공학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농업이라고 그러면 약간 조금 반일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캐나다의 농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손도 필요하고 산업 자체도 굉장히 크고 취업 자리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정말 내가 취업이 급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패 없이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농업을 조금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학교들은 영어를 얼마나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네. 네.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유학생 특별 전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엘츠 기준으로는 6.0 이상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엘츠 안에서도 밴드별로 영역별로 또 보는데 가장 낮은 밴드가 최소 5.5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리딩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대학교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6.0 이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아이엘츠 기준으로 5.5 이상, 모든 밴드 5.0 이상이시면 입학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점수면 뭐 아이엘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아이엘츠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이 바로 따기는 사실 많이 어려운 점수이실 수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뭐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나올 수 있는 점수이고요. 이 정도 점수만 있으면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정도 점수가 되면 대학교 와서 교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교수님이 시키는 과제를 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룹 과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기준을 그 점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플러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중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좀 순서를 바꿀게요. 지금 고일인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오동현 팀장님 이거 혹시 한국에서 고1 정도 학생이면 IELTS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고등학생들이 이제 수능 준비만 하고 보면 4.5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유학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하신 분들은 그 이상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IELTS가 4.5 정도에 혹시 고1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캐나다 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IELTS가 4.5 정도다. 그러면 어떤 어학연수나 어떤 준비를 코스를 밟아야 될까요? 이게 뭐 통계화 돼 있지는 않는데 저는 0.5 밴드 올릴 때 보통 어학연수 한 3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점 정도를 올린다고 하니까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어학연수를 하시는 기관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제 대학부설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좀 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대학부설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고1이니까 당장 가는 건 아니라서 네, 그냥 뭐 잠깐 방학 기간 동안에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잠시만요. 그 고1이라고 하신 분에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1이시면 지금 2년 정도 2년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자, 영어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 게 발견이 된다고 해도 졸업하고 나서 시간을 들이면 만드실 수 있어요.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시점에서 내신입니다. 내신은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입시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국영수 중심으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캐나다를 고려하신다면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을 잘 따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한 현재로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친절한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4년까지 학업을 마치려면 재정적으로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게 아마 같은 분 질문 같아요. 그 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30대 중반 부부인데 올해 초에 코로나 오기 전까지 이민을 알아봤습니다. 둘 중 한 명만 학업을 하면 한 명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학교들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2년제와 4년제 중 어디를 추천하냐면 질문이 3개예요. 첫 번째, 재정적으로 얼마가 필요한가? 두 번째, 동반 비자를 했을 때 나머지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2년제와 4년제 중 어디를 더 추천하는가? 우선 제가 조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동영 팀장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시니까 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민을 목표로 하고 계신 30대 부부시고 한 분이 공부를 하셨을 때 한 분이 일을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학교들에서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비용 같은 경우는 양쪽 학교가 좀 사실 예산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마니토바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생활비가 12,000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학비는 18,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학비 생활비를 다 하면 캐나다 달러로 30,000에서 35,000불 정도 1인당 보고 있고요. 사이먼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도시고 학교도 조금 더 좀 유명한 학교가 하다 보니까 학비가 1년 기준 한 30,000불에서 35,000불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학비가.
생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시는 오히려 생활비를 가늠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비 생활비 다 해서 5만 불 이상을 보십니다. 1인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이 2년제를 추천하냐 4년제를 추천하냐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부부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대학을 나오셨거나 아니면 교육을 이미 다 마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공부를 하셨든지 간에 그러면 4년제 대학교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갭이 굉장히 긴 학생들은 우선 학사로 받지 않습니다. 편입 같은 경우는 가능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그것 역시 그렇게 선호하는 학생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다고 해도 갭이 길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바로 들어온 학생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학생들인 거죠.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경쟁이 페어하지 않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교를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신다면 석사 레벨로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석사 레벨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도 필요하실 거고 대학교 때 성적도 필요하실 거고 전공이 뭐였는지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비나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4년제 대학은 좀 비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를 지금 지칭해 주셨잖아요. 30대 중반이시면 이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시점의 나이로 점수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2년제 과정을 무조건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나이 점수가 점점점 35세 이상부터는 점점 그 점수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민을 목표로 유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년제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배우자분 두 분 중에 한 분만 학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2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배우자가 이제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배우자 워크퍼밋도 오픈 워크퍼밋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일을 해서 그걸로 영주권을 먼저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루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배우자분하고의 워크퍼밋이고요. 네, 질문이 다 된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어, 네, 저희 이제 질문이 끝났습니다. 저희 이제 주신 질문들은 다 끝났고요. 그러시면 이제 오동현 팀장님, 황인희 팀장님 한 분씩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된 멘트는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 쪽에 이제 아까 박현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유학원은 상담원분들이 경력이 많고 또 많은 케이스들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가까운 종로유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좀 최대한 상세히 그리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귀하고 긴 시간을 함께 하신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유학을 결정하시고 국가나 대학교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조금이나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종로유학이나 에서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항상 연락 주실 때는 본인의 성적표를 가지고 합격 여부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 문의사항을 가지고 연락 주시면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캐나다 4년제 대학가 이민, 정착 이런 얘기들로 1시간 10분의 시간이 훌쩍 금방 흘러갔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종로유학원은 대한민국 1등 유학원이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등일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학생 여러분들의 성공 사례들이 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희가 1등이 되는 거거든요. 종로유학원 여러분들의 성공이 저희 종로유학원의 성공입니다.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